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소송에서 공정고지 위반을 주장한 리플의 공격에 SEC가 공정고지 위반에 방어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리플에게 반격에 나섰다.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C는 13일 법원에 최근 SEC가 커먼웰스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판례를 첨부한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 SEC가 커먼웰스와 벌인 소송은 SEC가 2019년 커먼웰스를 이해상충 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커먼웰스가 2007년부터 브로커와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 특정 뮤추어 펀드사의 주식 판매에 따른 브로커 수익을 나눠 가졌으며 이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었다. SEC와의 소송에서 커먼웰스는 SEC가 처벌 전 경고 차원의 공정고지를 내리지 않았다는 논리 속에 공정고지 위반을 주장했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해당 소송은 SEC의 승소로 끝났다. 과거 SEC의 공정고지 위반에 대한 승소 판례를 가지고 리플을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적절한 공정고지가 부재했음을 주장, SEC의 공정고지 위반을 주장했죠. 같은 상황이네요. 지난달 리플은 미국 기업 비트너 소송 판례를 추가 증거로 제출, SEC의 공정고지 위반 주장을 더욱 견고히 했다. 비트너 판례는 법원이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게 명확한 고지 없이 강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하지만 SEC 역시 공정고지 위반을 방어한 또 다른 판례를 제시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SEC는 제출한 서한을 통해 SEC가 하위 테스트 설립에 기초가 된 업튼 판례를 내세우며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이런 주장은 큰 기대감에 젖어 있던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리플 커뮤니티들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분들을 비롯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최근 리플의 소송이 긍정적인 결론을 맞이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이 SEC 소송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듯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미국 꼬라지를 보면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리플 말고는 희망이 없죠. 연준과 리플은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미국과 리플은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리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예전 판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지금 중요할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 판례를 가지고 서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게 이런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송의 문제보다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시대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코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규제를 만드는 게 더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리플은 전 세계 리플만의 인프라 생태계를 구성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은 지금 쇼를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모론, 뭔가를 숨기고 감추고 있다. 뒤에 숨은 그들은 뭔 짓을 벌이려고 계속 리플을 잠그고 있는가? 잠근다고 해도 결국에는 풀리게 마련인데 구독자분들은 소송 관련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우리 리플 홀더분들은 편안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또 속 리또서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은 드라마 보듯이 결말을 궁금해하면서 리플은 승소를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거래의 도구로서 리플은 사용될 것이다.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그리고 나서 가격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부터 해서 $10, $20 그냥 막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신뢰를 잃어만가는 미국의 데이터, 이걸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점점 미국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타 국가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미국 금융들이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 나오던 대출 이자가 지금 80만 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은행들은 아주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간을 제일 끄는 것도 암호화폐 발전을 계속 늦추면서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80% 이상 되는 국가들은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고, 초반에는 조금 긍정적이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곧 경제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 리플, XRP를 사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CBDC 프로젝트인 패드나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거래의 추적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BDC, 바로 이게 문제죠. 그래서 리플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기요사키는 또한 미국 통화 시스템과 그 기반에 균열이 생겨 미국 제국이 몰락하고 달러가 더 이상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겁니다. 세계 기축 통화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올 겁니다. 미 연준은 지난 7월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패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패드나우는 미국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연준이 이 패드나우는 CBDC와 관련이 없다. 연준이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냈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죠. 우리가 바보냐? 그걸 누가 믿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도 100% 그냥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되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지 다시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램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리플은 개떡상하기 위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구리는 더 높이 뛰기 위해선 더 많이 움츠려 든다. 리플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소송에서 공정고지 위반을 주장한 리플의 공격에 SEC가 공정고지 위반에 방어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리플에게 반격에 나섰다.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C는 13일 법원에 최근 SEC가 커먼웰스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판례를 첨부한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 SEC가 커먼웰스와 벌인 소송은 SEC가 2019년 커먼웰스를 이해상충 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커먼웰스가 2007년부터 브로커와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 특정 뮤추어 펀드사의 주식 판매에 따른 브로커 수익을 나눠 가졌으며 이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었다. SEC와의 소송에서 커먼웰스는 SEC가 처벌 전 경고 차원의 공정고지를 내리지 않았다는 논리 속에 공정고지 위반을 주장했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해당 소송은 SEC의 승소로 끝났다. 과거 SEC의 공정고지 위반에 대한 승소 판례를 가지고 리플을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적절한 공정고지가 부재했음을 주장, SEC의 공정고지 위반을 주장했죠. 같은 상황이네요. 지난달 리플은 미국 기업 비트너 소송 판례를 추가 증거로 제출, SEC의 공정고지 위반 주장을 더욱 견고히 했다. 비트너 판례는 법원이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게 명확한 고지 없이 강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하지만 SEC 역시 공정고지 위반을 방어한 또 다른 판례를 제시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SEC는 제출한 서한을 통해 SEC가 하위 테스트 설립에 기초가 된 업튼 판례를 내세우며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이런 주장은 큰 기대감에 젖어있던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리플 커뮤니티들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분들을 비롯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최근 리플의 소송이 긍정적인 결론을 맞이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이 SEC 소송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듯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미국 꼬라지를 보면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리플 말고는 희망이 없죠. 연준과 리플은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미국과 리플은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리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예전 판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지금 중요할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 판례를 가지고 서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게 이런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송의 문제보다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시대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코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규제를 만드는 게 더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리플은 전 세계 리플만의 인프라 생태계를 구성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은 지금 쇼를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모론, 뭔가를 숨기고 감추고 있다. 뒤에 숨은 그들은 뭔 짓을 벌이려고 계속 리플을 잠그고 있는가? 잠근다고 해도 결국에는 풀리게 마련인데 구독자분들은 소송 관련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우리 리플 홀더분들은 편안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또 속 리또서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은 드라마 보듯이 결말을 궁금해하면서 리플은 승소를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거래의 도구로서 리플은 사용될 것이다.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그리고 나서 가격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달러부터 해서 10달러, 20달러 그냥 막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신뢰를 잃어만가는 미국의 데이터 이걸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점점 미국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타 국가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미국 금융들이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 나오던 대출 이자가 지금 80만 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은행들은 아주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간을 질질 끄는 것도 암호화폐 발전을 계속 늦추면서 그동안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80% 이상 되는 국가들은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고 초반에는 조금 긍정적이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곧 경제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 리플, XRP를 사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CBDC 프로젝트인 패드나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거래의 추적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BDC 바로 이게 문제죠. 그래서 리플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기요사키는 또한 미국 통화 시스템과 그 기반에 균열이 생겨 미국 제국이 몰락하고 달러가 더 이상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겁니다. 세계 기축 통화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올 겁니다. 미 연준은 지난 7월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패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패드나우는 미국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연준이 이 패드나우는 CBDC와 관련이 없다. 연준이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냈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죠. 우리가 바보냐? 그걸 누가 믿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도 100% 그냥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되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지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램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리플은 개떡상하기 위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구리는 더 높이 뛰기 위해선 더 많이 움츠려 든다.